자, 모든 나라는 저마다 그 나라의 얼굴이 되는 방송사가 있습니다. BBC는 영국의 품격을 상징하고 CNN은 미국의 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일본의 NHK와 중국의 CCTV도 전 세계 자기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선두에서 알리는 대표적인 방송사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KBS가 있습니다. 아니, 과거에는 KBS가 있었습니다. 만일 지금 당장 거리로 나가서 시민분들을 붙잡고 KBS 즐겨보십니까? KBS가 자랑스러우십니까? 라고 여쭤보면 어떤 대답이 돌아올지 저는 의문입니다. 박민 사장님, 지금의 KBS가 자랑스러우십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네, 자랑스러운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KBS는 자랑스러운 단계는 아닙니까? 제가 오기 전까지도 많은 부족함이 있었고 아직 그게 단전히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자랑스럽다고 지금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일까요? 완전히 개혁, 개선, 혁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사장님께서 인사청문회 등에서 약속하셨던 것들은 하나하나 지켜나가야 KBS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대표 방송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약속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깰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해 보시죠. 지켜야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인사청문회에서 박민 사장님께서는 임명동의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단협 사항입니다. 그것 당연히 실시해야 되겠지요. 이건 실시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상황에 따라서 나는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예, 아니오로 답해 보세요. 지키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게 제가 충분히 임명동의제에서 파악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라면 그 약속은 거짓 아니었습니까? 제가 단체 협약 사항이었고요. 그 단체 협약은 언제까지 유효했던 거죠? 올해 6월 3일까지였습니다. 단체 협약. 네.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PPT로 보시겠습니다. 2022년 KBS 노조와 단체 협약을 맺은 겁니다. 공사는 자율과 독립, 공정성에 대한 실천 의지와 자질을 갖춘 인사가 보도와 제작을 책임질 수 있도록 주요 보도 제작 간부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의 소속 조합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임명해야 한다라고 임명 동의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은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시사교양 1국장, 2국장, 라디오 제작국장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고 절차와 방법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노조와의 단체 협약은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유효기간이 분명히 올해 6월 3일까지였으면 더군다나 인사청문회에서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왜 안 지키신 겁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약속을 깨신 이유. 예, 제가 취임해서 보니까 이 임명동의제 조항이 방송법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고 관련한 판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이 취임한 방송법에 이상은 위배된다고요? 예, 왜 방송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셨어요? 제가 판단한 게 아니고 네. 여러 군데 복수의 자문을 로펌과 노동법 교수 관계 지금도 그러면 지금도 아마 의원님도 어디 구해 보시면 그런 내용도 나오고 관련해서 그런 판결들도 됐습니다. 있습니다. 자, 예. 지금도 임명 동의제는 법 위반이다라고 판단하신 겁니까? 예, 아니요 답하십시오.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김유열 EBS 사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최근에 노사 합의 8월 8일에 하셨죠? 예, 네. 그렇습니다. 역시 임명 동의제가 노사 협약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고 이번에도 당연히 임명 동의제를 포함해서 노사가 합의했죠.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박민 사장께서는 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임명 동의제. 법 위반하신 것을 지금 노조와 합의하신 겁니까? 저희들은 임명동의제에 대해서 따로 법률 위반 여부를 검토한 바가 없어서 사실 제가 지금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오랫동안 실시되어 왔던 그리고 노사가 합의했던 거에 대해서 박민 사장께서는 법 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책임질 수 있어요? 예, 책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임명동의제가 잠깐만요. 법 위반이라고 나왔던 로펌의 분석 결과를 오늘 회의가 끝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저희 의원실에 전달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 책임지셔야 될 얘기를 지금 너무 쉽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에 KBS 노조와 사가 협약했던 이게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지금 계속해서 임명 동의제를 했다는 얘기시네요? 그래서 노조가 이번에 임명 동의와 관련해서 본부 노조가 가처분 신청을 서울 남부지구에 제기했는데 각하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소에 항소했는데 고등법원에서 네. 기각이 됐습니다. 자, 단체 협약은 노동조합법 제29조에 근거해서 작성된 겁니다. 노동조합법 제29조. 네. 노동조합법 제29조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KBS가 지키지 않으면 법적 의무를 해태하거나 위반하는 겁니다. 단체 협약 6월 3일까지 효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력이 있는 기간에 무소불위로 밀어붙여서 5명을 임명해버렸습니다. 이걸 지켜보지 못한 노조원들이 화가 나서 자체적으로 임명동의 투표를 실시했다고 해요. PPT 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5명에 대해서 단체 협약 제29조 제6항에 따라서 판단을 해봤고 의견들을 들어봤는데 다들 자격 미달, 5명 중에 4명은 자격 미달로 나왔습니다. 최재현 보도국장 반대 90%, 박진영의 4명은 자격 미달로 나왔습니다. 최재현 보도국장 반대 90%, 박진현 시사제작국장 반대 52%, 최성민 시사교양 1국장 반대 78%, 그리고 이상호 라디오 제작국장 반대 79%, 반대가 이렇게 나왔고요. 유일하게 찬성표 받으신 분이 이상현 시사교양 2국장 53%, 과반수 찬성을 1명만 얻었습니다. 이렇게 임명 동의제에 대해서 노사 합의한 것까지 어겨가면서 더군다나 자격 미달이고 상당수 과반수가 반대하는 사람들 일방적으로 지금 임명을 했는데 더군다나 본인께서 인사청문회에서 약속한 것을 깨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 자체를 위반하는 임명 동의제여서 아무 잘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되고요. 그 관련된 법 해석. 네, 박정훈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질의 안 할 겁니다. 질의 안 할 거면 발언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질의 안 한다는 게 제 신상 발언 기회를 안 주셨기 때문에 신상 발언 신상 제가 발언 기회를 어제 김현 의원한테 5분을 주셨고 그리고 아니, 이거 두 분이서 세워주세요. 네. 제가 여야 간사 두 분에게 양해를 구해서 어떻게 하자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오늘 KBS와 EBS에 대한 결산 보고와 현안 질의를 하는 자리이니 피감 기관의 장과 피감 기관 직원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피감 기관에 대한 질의를 충실하게 하자. 그리고 따로 우리가 질의를 충실히 하고 이후에 피감 기관이 이제 국회에서 나가시고 나면 그때에도 여전히 방송은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의원님들끼리 모인 그때 신상 발언 시간도 드리고 의사진행 발언 시간도 드리겠다. 이렇게 간사님들께 제안을 했어요. 박정훈 의원님. 그래서 그때 충분히 기회를 드릴 터이니 지금은 KBS와 EBS에 대한 질의에 집중을 해 주십사. 이런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저하고 이렇게 저에 대해서 항의를 하시는 것도 우리가 오늘은 피감기관에 충실하자. 이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우리가 피감기관 앞에서 저로서는 죄송하고 안 보여야 될 모습을 보여서 오늘은 그러지 맙시다.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 사실 양당 간사님들이 어렵게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그 수용이 흔쾌히 수용한 게 아니죠. 그렇게 하자고 김영 간사도 받아들이시니까 최영두 간사님이야. 박정훈 의원 뭐 요구대로 해주고 싶으시겠죠. 그러나 또 이게 진행을 해야 되니까 사실 억지로 수용하신 거죠. 뭐 최영두 간사님의 어려움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저로서
그래서 지금은 KBS와 EBS 질의에 집중해 주시고 시간 이따가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 질의 끝나고 나면. 전 남동을의 이은기 의원입니다. 저는 박민 사장님, 저는 8월 15일 날 광복절 KBS 사태라고 저는 정의를 하는데 공영방송이 정권에 장악당하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게 8월 15일 광복절 KBS 사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영방송 장악의 시작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찍어내고 공영방송 이사진을 교체하고 공영방송 사장을 바꿔서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이런 시나리오가 계속 나돌았는데 작년 5월 30일 날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면직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실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7월 5일 날 KBS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을 의결하고 그리고 KBS 윤석열 이사를 8월 10일 날 해임했어요. 그리고 남영진 KBS 이사장을 8월 16일 날 해임하고 그리고 이사진이 개편되고 김의철 KBS 사장을 9월 12일 날 원래 임기대로라면 올 연말까지겠죠. 해임시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이사를 임명하고 지금 박민 사장이 작년 11월 13일 날 취임했어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이 공영방송 KBS를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제가 오늘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죠. 아까 여러 의원분들이 말씀하셨지만 KBS 충격적으로 광복절날 첫 프로그램으로 김미가요가 나오는 나비부인 방송했어요. 그리고 태극기 바꿔나간 거 그리고 사과했어요. KBS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그리고 9시 메인 뉴스에 박정희 독재 정권을 찬양하는 리포트를 제 기억에 한 7, 8곡지 내보냈어요. 이례적으로 한강에서 진행을 하면서 현장 진행을 하면서 그리고 거의 그날 11시 10분인가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이승만 찬양하는 프로그램 아까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어요. 이승만이 뭐가 문제인지도 아까 여러 의원이 지적을 했고 저는 그래서 8월 15일 날 KBS 광복절 사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친일 독재 정권의 역사 쿠데타와 방송 장악 쿠데타가 합작품을 만들어낸 게 8월 15일 KBS예요.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나비 부임 편성 실수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도 지난주에 나와갖고 KBS에서 편성 실수라고 보고를 했다 그랬어요. 이게 편성 실수 맞습니까, 사장님? 실수라고 해야 되죠. 부주의한 거죠. 부주의. 실수의 일종입니다. 네. 그리고 편성표가 며칠 전에 나옵니까? 6주, 4주 이런 단위로 나오는데요. 기본 편성표는 한 달 전에 나오고 주간 편성표도 나오고 그리고 KBS 내부에는 이 주의 편성표가 미리 나왔을 거 아니에요. 4,000명이나 되는 KBS 직원이 이 편성표를 제대로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광복절날 방송되는 이 첫 프로그램에 조직이 말이 됩니까? 4,000명이? 저도 방송사 출신인데 이해가 안 가요. 편성표 나와서 다 공유하고 다 떠 있고 페이퍼도 다 가지고 있고 그런데 이게 편성 실수라니요. 저는 공영방송 KBS 조직이 완전 붕괴된 거 아닙니까? 다음 PPT 보시죠. 그래서 지금 8.15 이런 사태가 있고 KBS 수신료 거부하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당연하죠. 분리징수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이런 일까지 일어났으니 누가 수신료를 내려고 하겠어요. 저는 8월 15일 날 KBS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KBS 경영에도 엄청난 부담이 되는 일을 만드신 거예요.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박민 사장 들어서고 이소정 앵커 크로징 멘트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고 갔어요. 최강시사, 더 라이브, 주진우 라이브 다 폐지됐어요.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박민 사장님 그 다음날 사과했어요. 불공정 보도. 근데 아까
편성 얘기했더니 편성은 편성 책임자가 하지 사장 권한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보도국장이나 본부장의 권한이 있죠. 이 사장이 왜 사과하셨어요? 그렇지만 KBS에서 방송되는 모든 프로그램에 대해서 궁극적인 책임은 사장이 있죠. 그렇죠. 맞아요. 왜 그러냐면 편성이나 보도에 관여는 못하지만 총괄적인 책임은 사장님이 지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과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나비부인 편성도 그 사과하신 거고 책임이 있고. 네,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예, 근데 처음에 얘기하실 때 편성 책임자한테 밀어갖고 제가 좀 왜 저러시나 했는데 아까 사과를 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건. 그리고 다음 PPT 보시죠. 그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모든 방송이 메인 뉴스에 이걸 톱으로 다뤘는데 KBS만 다른 뉴스를 톱으로 다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땡뉴 뉴스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김치찌개 만찬했죠, 기자들하고. 이거를 그날 뉴스에 3번이나 다뤘어요. 메인 뉴스까지 해서. 다른 방송은 이렇게 한 데가 없어요. 저는 사장님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 의심이 들어요. 정권을 홍보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방송, 국영방송. 아니면 무슨 극우 유튜브를 생각하는지. 공영방송은 가장 중요한 방송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까 뭐 인사 말씀에도 그런 말씀 하셨던데 신뢰받고 제가 KBS 쭉 보면은 스스로 그걸 다 망가뜨리고 그 가장 큰 책임이 사장님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세월호 10주년 때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세월호 다큐 방송을 안 했어요. 불방됐어요. 다음 1분 더 드리시고. 이 취임하면서 목표가 공정하고 균형 있는 저널리즘 확립,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의 공정성 확립이라고 그랬는데 다음 PPT 보시죠. 지금 시사저널하고 갤럽 조사에서 KBS 2023-24 보면은 전문가 조사는 36.4에서 27, MBC는 33에서 43. 얼마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국민들 판단도 똑같아요. 다음 PPT 보시죠. 그리고 기자협회에서 얼마 전에 여론조사했어요. 가장 신뢰하는 언론 2023년에 KBS가 3위였다가 2024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어요. 순위에도 없어요. 그리고 다음 PPT요. 그리고 요즘 유튜브가 중요하잖아요. MBC는 유튜브 월간 조회수가 4억 4천이에요. KBS는 1억 2천. SBS 3억이고. 이거는 KBS 가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유튜브 조회수가 저렇다는 건.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박민 사장님은 책임지고 사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공영방송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 아까 그 편성에 대해서 사과하신 게 아니고 공영방송을 이렇게 망가뜨린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사퇴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박충. 네. 그 나비 부인 8월 14일 그 방영 계획이 애초에 확정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언제 8월 14일 날 대한민국 오페스 최종 확정이 된 건 7월 31일입니다. 작성 개시일이 7월 12일로 처음에는 예,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처음엔 그렇게 됐다가 두 차례 이게 연기가 되면서 7월 31일 날 최종 8월 14일, 15일 방영은 7월 31일 결정된 걸로 알고 그렇지 않고요. KBS 광복절 주간 편성표는 작성 버전이 17, 즉 17번이나 편성표가 수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7월 12일 날 8월 14일 날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푸치니 나비 부인 이렇게 게시한 이래로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7월 12일 날 확정된 겁니다, 이게. 근데 KBS가 이 논란이 불거지면서 뭐라고 해명을 했냐면 원래는 6월 29일 날 녹화된 공연을 7월 말에 방영할 예정이었으나
올림픽 중계로 인해 뒤로 밀리면서 광복절 새벽에 방송하게 되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이 해명은 맞습니까? 이게 시간 좀. 네. 최초의 결정은 사실은 6월 29일 제작되기 이전에 최초의 편성안은 6월 14일 편성부에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계속 결방되고 올림픽이 수년되면서 7월 30일 했던 방송일이 2주 수년돼가지고 8월 14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스케줄표가 전달된 건 6월 25일 편성부로 전달됐습니다. 네. 최초의 그 작성 개시일은 7월 12일 날 그 KBS 방송 일정 그 홈페이지에 명시가 되어 있고 8월 14일 날 애초에 계획되어 있는 것이 한 번도 변경된 적이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올림픽 때문에 밀렸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거짓 변명입니다. 8월 15일 날 광복절이라는 특정한 날짜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이 나비 부인을 편성한 겁니다. 의도가 있는 일 아닌가요? 뭐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 방송을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KBS에서. KBS가 지금 사장님 취임 이후로 일종의 문화전쟁 돌입한 거 아니에요? 저는 문화전쟁이라는 단어도 처음 들었고 그런 지식도 없습니다. 자, 박민 사장께서는 대통령 선거 때의 방송 공약 중에 기억나는 게 있으면 말씀해 봐 주시죠. 지금 정확하게 기억나는 거 없습니다. KBS는 국가기관 방송으로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뒷받침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이사가 있는데 아는 분이 없습니까? 그 말을 누가 했다고요? KBS 이사 중에 한 명이. 그분이 뭐 왜 그런 이야기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장님은 네. 이 말이 그 올바른 말은 아니다라고 보시나 보죠? KBS는 국영방송이 아니고 공영방송이고 특정 정부의 국정 철학을 뒷받침하는 방송은 아닙니다. 네. 그 대통령께서는 선거 시기에 언론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하시면서도 KBS에 요즘 대하 드라마가 많이 줄고 있어서 대하 드라마 편성을 늘리겠다. 그렇게 공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공약은 KBS의 편성권이 KBS에게 독립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걸 모르고 공약을 하신 것 같네요. 뭐 그런 희망을 빌어가신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자, 이번 그 8월 14일 날 12시, 그러니까 8월 15일 날 KBS의 실수라고 얘기하고 있는 기미가요를 다룬 나비 부인. 이 사건은 좀 깊이 더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과거에 2012년, 2013년에 KBS 미디어가 푸치니의 트란도트 또 오페라 아이다 이 도쿄에서의 공연과 또 투자 실패에 따른 소송, 그 소송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서 KBS 미디어가 로버스트 인베스트먼트라고 하는 투자관리사하고 일정한 약정을 체결합니다. 거기에 대통령 여사님인 김건희 여사의 당시 코바나 콘텐츠와 점핑 이드 러브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KBS 미디어가 같이 하게 됩니다. 그것과 이 8월 14일 날 나비 부인 공연에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앞으로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KBS가 재난방송 주간방송사로서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와 또 적극적인 모의 훈련, 재난 대비 R&D 투자라든가 종합적인 대비 태세가 중요하다라고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부에 얘기했습니다. 추가적으로 KBS 사장께 다시 한번 나중에 1분 더 안 쓰실래요? 다 1분 쓰셨어요. 네. 네. 예. 그 KBS가 재난주간방송사이신데 사장님 취임 이후에 혹은 취임 전에 대한민국의 중요한 그 사건 사고, 특히 2022년도는 이태원 참사, 23년도는 오송 지하 참사, 이런 대형 참사들이 있었는데 KBS가 재난주간 방송사로서의 조기 경보 기능에 충실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특히 고성 산불과 관련해서는 뭐 사과를 할 정도로 굉장히 잘못 대응해서 지금도 내부적으로도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자연 재난도 그러하지만 사회적 재난은 특히 조금만 공적 관심을 가진다면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태원과 같은 그런 대규모 인파가 밀집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재난도 재난이니까 KBS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에 예. 그 이태원 참사와 저희가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사전에 파악할 수준은 그때 못 됐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회적 재난도 거의 자연 재난보다 더 대규모로 빈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예, KB 박민 사장님. 예. 공영방송은 사회적 자본입니다. 자본. 사회적 자본의 핵심은 사회적 신뢰죠. 네. KBS는 지금 국민적 신뢰, 사회적 신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족하시죠. 그 KBS 사장 지원서에도 눈에 띈 대목이 그겁니다. KBS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 신뢰, 정권의 신뢰가 아니라 국민적 신뢰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NHK, BBC만큼은 아니어도 지금 공영방송, 한국방송공사 50년인데 우리 박민 사장 시대에 이 사회적 국민적 신뢰가 추락했다는 이런 불명예를 쓰시지 않기 바랍니다. 또 박민 사장께서는 언론인 출신으로서 가장 명예로운 언론단체인 관훈클럽 총무를 지내셨어요. 관훈클럽 역대 총무를 보십시오. 다 후배 기자들의 표상입니다. 존경받는 분들입니다. 현직 기자 1,100여 명이 참여해서 본인 소속사를 제외하고 가장 신뢰하는 언론사가 어디냐? KBS가 몇 등인 줄 아시죠? 11등입니다. 2.4%입니다. 박민 사장 오시기 전에 3등이었습니다. MBC가 1등이고 2등이 연합뉴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신뢰도가 아마 그냥 일반 국민들보다 훨씬 더 언론 종사자니까 민감하고 전문성이 있는 그런 응답일 텐데 뼈아프게 보셔야 합니다. 갤럽에서 나온 선호도도 보면 박민 사장 체제 이전과 이후 내리막길입니다. MBC는 올랐고 KBS는 이제 뭐 그 뒤에 바로 바짝 SBS가 붙어 있는데, 요즘은 또 공중파 방송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명실상부하게 유튜브 시대인데, 유튜브의 클릭 조회수 KBS 1억 2천만 건, SBS 3억 건, MBC 4억 4천만 건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시청자들, 국민들은 민감합니다. 민감해요. 적어도 국민적 신뢰, 자본
사회적 신뢰 자본을 더 이상 까먹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셔서 더 라이브를 즉각 폐지하셨는데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방송 프로그램 4등이었습니다. 드라마 빼고는 시사 토크 중에 10년 전 JTB 썰전 이후에 최고 사랑을 받던 프로그램 폐지하셨어요. 왜 폐지하셨어요? 제가 폐지를 결정한 건 아니지만 라이브와 사장이 결정 안 했어요? 그건 결정하지 못하게 그 되죠. 외부에서 그러면 지시를 아니요, 받고 외부에서 한 겁니까? 하는데 그런 결정의 건의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승인은 할 수 있지만 직접 폐지하라 말라 할 수는 없는 사장이 거고요. 지시하거나 외부에서 지시가 와서 한 건 아니다 그 말씀인가요? 예, 저희가 왔을 때 이미 제가 왔을 때 그 포함해서 주진우 라이브라든지 최경영 시사는 인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파적 색채가 너무 많이 드러나고 여러 가지 그 기준은 사실- 국민입니다. 주권자는 국민입니다. KBS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시청자입니다. 시청자가 가장 사랑하는 프로그램을 폐지한 것, 그건 KBS에 대한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9시 뉴스 앵커를 하던 우리 한국 우리 방송 뉴스에서는 여성 최초의 단독 앵커 이소정 앵커가 작별 인사도 없이 하차했는데요. 사장 오시던 날. 이것도 역시 좀 너무 무리한 것 아니었습니까? 아니 교체하더라도 적절한 절차. 지난번에 이진숙, 김태규 두 분 방통위원이 임명 당일날 뚝딱뚝딱 KBS 이사 해치우듯이 그런 식으로 어떻게 아침 뉴스 앵커, 저녁 뉴스 앵커 그날 사장 취임 당일날 그렇게 했어야 할 필연적 이유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절했습니까? 마음먹고 작정하고 취임하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직접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작정하고 이럴 거는 예, 그거는 좀 사장님으로서는 책임 있는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역사저널도 또 오시자마자 폐지해버렸어요. 근데 역사의 대중화에 굉장히 기여했습니다. 국민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역사 왜곡을 안 하려고 가장 노력하던 프로그램이었다. 이런 평가도 받았어요. KBS가 시청자, 국민들의 이런 선호를 외면하고 왜 역사저널이 많이 불편했습니까? 우리 박 사장께서? 전혀 불편한 건 없었고요. 역사전의 포맷을 개선해야 된다는 이야기 너무 오래 장기간 되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은 아마 역사저널이 대한민국 현대사 또 독립운동사 부분을 다룬 부분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이게 아마 용산에 있는 그 이종찬 회장이 표현하셨던 대로 일본 밀정에 의해서 아마 지적이 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연장에서 기미가요 사태가 터지니까 이것이 그 충격이 더 컸다고 생각합니다. 박민 사장님, KBS 창사 기념일이 언제죠? 주위에 있는 분이 좀 알려주시죠. 배석하신 분들이라도. 3월 3일이라 죄송합니다. 예, 그건 좀 KBS 역사에 대해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0년 전에 한국방송공사법으로 해서 이제 3월 3일이 창사기념일인데 그 전에 64년까지는 부끄럽게도 JODK 일본 경성방송국 전파 발사한 날이 KBS 창사기념일이었습니다. 2월 16일. 이 과거에 오용의 역사를 듣고 KBS가 거듭 나고 있는 과정에 지금 박민 사장이 오셨는데요. KBS 50년 네. KBS 공영방송 50년을 맞았던 지난해 9시 뉴스 리포트의 기자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 보도 한 줄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사 50주년 9시 뉴스 기자 리포트 가운데 고백을 한 대목입니다. 50 내내 KBS는 정권의 나팔수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땡 하면 전두환으로 시작한 이른바 땡전 뉴스였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오랜 가뭄 끝에 이 강토에 단비를 내리게 하시고 떠나시더니 남국에 화사한 햇빛을 안고 귀국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저 역시 50 시절 내내 MBC에서 부끄러운 기자였습니다. 가슴속에 늘 사표를
넣고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박민 소장님도 잘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네. 37년 흘렀습니다. 이제 민주주의의 제도화, 공고화 단계에 왔습니다.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공영방송의 중립성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현장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일단 진영 논리는 좀 접어두고 이 과방위에는 또 특히 언론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말 정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방송 지배 구조 이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민 사장님 혹시 NHK 가보셨나요? 예, 작년 연말에 다녀왔습니다. BBC는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갔습니다. BBC, NHK 꼭 다시 방문하시고 그 모델을 따라서 KBS를 경영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박민 사장님, 예, 그 오전 우리 여당 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신 게 이념 편향적이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에 이런 것들은 절대 지양을 하고 관련자가 필요하면 징계도 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하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기적의 시작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측면에서 이념적이지 않나요? 이념적인 성향이 있는 작품이긴 합니다. 예, 그렇지만 기적의 시간, 한국의 지금 근현대사를 둘러싸고 해석이 그러니까 이념적인 논란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세월호 10주년 다큐멘터리는 불방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인가요? 그 불방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두 개만 비교해서요. 어떤 이념적이었어요? 아니면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거예요? 세월호 10주기 방영은 이념과 전혀 상관없는 제작상 과정의 문제였습니다. 예. 그냥 제작상 다 만들어놨는데 내용이 좋지 않아서 그냥 불방시킨 겁니까? 아니요, 당초에 국장과 부장 간부들이 다 합의했고 공지됐던 제작의 취지와 다르게 실무진들이 일방적으로 제작한 내용인 것으로 드러나서 수정해서 다시 방송했습니다. 방송했습니까? 결국 예. 하여튼 이념적인거나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방송할 경우에는 징계까지도 하시겠다라는 거를 꼭 지켜주시고 아까 기적의 시작은 약간의 이념적인 성향이 있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관련자는 어떤 조치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이념적인 색채를 띠지만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했듯이 사실 근현대사를 둘러싸고 지금 당장 여기 있는 두 당도 입장이 다르고 학계도 입장이 다르고 정파마다 입장이 다 다릅니다. 그게 이념적이고 정치적 성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는 방송을 안 하시겠다고 하신 거잖아요. 이념적인 성향이 있다는 특정 이념을 지향하는 그게 편파 방송 아닙니까? 공정 방송의 핵심은 공평부당한 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그러면 중립적인 이념 지향적인 한데 특정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중립적이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근현대사를 둘러싸고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승만만 해도 다양한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그러니까 그런데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면 중립적이지 않다고 하면 방송을 안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양쪽에서 다 논란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방송을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방송이 보시면 알겠지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런 평가들이 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아까 독립영화 아니지만 예술 영화로는 인정을 영진에서 받아서 방영이 됐는데
그 예술 영화의 기준이 중요한 기준이 다양성입니다. 근현사와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승만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시각들을 저희가 제공해줘야지.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 좀 말씀드려볼게요. 그러면 사장님은 광복절 인정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의 독재나 나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한 아니, 방송이 있으면 광복절에 제가 대해서 인정하시죠? 방영을 하겠다는 말씀도 드린 바 있습니다. 광복절에 대해 인정하십니까? 예, 인정합니다. 5.18 민주화 운동도 인정하시고. 예. 네, 다행입니다. 이진숙 우리 방통위 이 원장님보다는 훨씬 나아서 지금 방통위 직무대행님, 예. 우리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 결정하셨었죠? 예, 그게 뭐 아마 이게 지금 그 국민의 선택권을 좀 보장해주자 예. 이런 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그 이면에 지금 우리 방송위원회는 방송의 공영성을 또 좀 제고를 하고 전번에 이진숙 위원장도 계속 방송의 공영성을 제고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런데 어떻게 이런 국민 선택권 보장하는 측면에서 분리징수 쪽에 결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오기 전에 이미 결정된 부분이고 이게 또 사회적인 합의나 아니면 논의가 충분히 걸쳐서 판단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제가 나서서 그 당부를 얘기 드리는 것은 아니 뭐 바람직하지 바람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 굉장히 긴급하게 10일 만에 딱딱딱딱 처리했어요. 예, 뭐 처리 경과는 어땠는지 그 사회적 합의란 말이 안 맞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글쎄요. 표현하시면 안 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쳤다고 하려면 정상적인 절차로 쭉 갔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KBS 수신료 제가 질문하지 않았어요. 예. 그런 일방적인 처리 절차를 통해서 결정해 버린 거예요. KBS 질문 안 했다니까요. 예, 하십시오. 박민 사장님. 예. KBS 수신료 지금 어떻습니까? 그 1년 동안 유예가 됐었잖아요. 시행령 개정된 뒤로. 예, 유예가 돼서 이제 7월 1일부터 고지서를 그때까지 한 7개월 정도 사장님 취임하시고도 예. 그때 어떤 대책을 세우셨나요? 그래서 이제 분리 고지 상황에서도 저 시청자들이 좀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수신료를 낼 의지가 있는 분들은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해왔습니다. 어떤 구축을 하셨어요, 노력을? 그래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걸 어떤 방식으로 또 제가 이 자료를 받을지. 보니까 예. 지금 그 전에는 한 37% 정도 감소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37.2%가 줄어들 걸로. 근데 예산 우리 지금 결산서 보니까 예산은 한 700억 정도 줄어드는 걸로 지금 편성을 하셨어요. 보셨습니까? 그게 저희가 이제 시행이 좀 유보되면서 예. 그러니까 700억 1년 정도 전체는 아니고 예. 1분 더 드리세요. 700억 정도 감소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지금까지 보면 이 추세로 간다면 많이 줄어야 한 200억 주는 걸로 근데 나와요. 지금 추세는 무의미한 게 7월부터 8월부터 분리고지 한 상황에서 이제 징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줄어들었던 부분은 분리고지 영수증에 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저에게 연락을 해서 나는 분리고지 지금이라도 하겠다 했던 부분에게 들에 한해서는 저희가 미리 분리고지 뭐 앞으로 엄청 더 줄을 거다라는 말씀하신가요? 8월부터? 이제 7월 1일부터 고지서를 납부하면 그게 7월 25일부터 입금이 시작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지금 한 3주 정도 입금을 하고 있는데 현재 추세로는 지금 한 80% 내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평소에 이전에 통합보지 때는 거의 99%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현재까지는 한 80몇 %인데 이건 적어도 추세를 한두 달 정도 봐야 되기 때문에 분리고지가 전면 시행됐을 때 어느 정도 수신료가 납부될지는 지금으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운 단계입니다. 아니 1분 더 드리세요. 에도 불구하고 그 대책을 마련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대책이 지금 효과가 없다는 거네요. 지금 7개월 동안 오셔서 7개월 동안 준비하신 거잖아요. 대책을 뭔가 지금 제가 보니까 인원도 한 100 몇 명을 늘렸고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분리고지 상황 하에서의 대책이라는 건 분리고지 상황에서도 가급적 시청자들이 수신료를 편하게 낼 수 있게끔 하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만드는 거지, 그걸 원론으로 복귀시킬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까지 한 3주 정도를 보면 그런 시스템을 다양하게 구축하고 계약을 해서 한 80% 정도를 끌어올린 건 적어도 당초 37.2%에 비해서는. 그럼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단순히 분리징수일까요? 제가 보면 인건비 삭감하면서 주요 이제 질이 떨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유출되면서, 그 다음에 프로그램 폐지하면서 주요 아나운서들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질이 계속 떨어지지 않겠어요? 방송의 질이? 예, 그건 아직 뭐 수신료 분리 징수 때문에 뭐 떨어진다고 보기 어려운 게, 수신료 분리 징수가 불과 본격 시행된 게 3주입니다. 3주. 그래서 그 수신료 징수와 소위 컨텐츠의 경쟁력에 따른 수입 감소를 직접적으로 상관관계를 여기서 말씀드리거나 단정적으로 표현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아, 깜짝이야. 네. 네. 예. 예, 다시 여쭤볼게요. 예, 조금 전에 김현 간사님께서 저희가 계속 지금 하는데, 어쨌든 꼭 저희가 특별히 출석을 안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락하고 있고, 반드시 오늘 안에 여기 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됐나요? 박민규 의원님? 박민규 의원님은 이 사안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